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평생 소록도 한센인을 돌보던 마가렛 간호사께서 별세하셨습니까? 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어떤 이슈냐면요. 그 전남 소록도에서 그 40년간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셨던 그 마가렛 간호사님, 네. 그리고 정말로 그 한센병 환자들이 예전에 갈 곳이 없었잖아요. 네. 마을에서도 내쫓고 그치. 내쫓고 그래서 이제 전남 고흥군에 소록도가 있었는데 그 소록도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몰려가게 거기에 이제 병원이 하나 설립이 된 게 있어요. 네. 그때는 자해병원이라고 했는데 그 일제 시대 때 또 섬이잖아요, 섬. 네네 네. 섬입니다. 5분 정도 들어가는 그 전남 고흥군 그 끝쪽에서 5분 정도 들어가는 섬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섬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격리. 네, 격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격리하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 요양원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는데 좋은 의미로. 네, 1909년 그때쯤 이제 1910년 그때 요때 기독교 선교사들 중심으로 한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일제가 일제시대 되면서 그 시작을 하면서 거기를 아예 자해병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아예 격리 차원에서 네, 하는 걸로. 격리할 뿐만 아니라 원래 소록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내주셨어요? 일반인들은 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안에 이제 아예 완전히 나환자들을 위한 한센인들. 나환자들을 하는 그런 수용시설이 돼버린 네.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1960년대, 그러니까 1966년부터 네. 이 마가렛 이 간호사님인데 원래 수녀님이에요. 네, 수녀님이에요. 근데 1955년에 오스트리아에 그 국제 간호대학이 있어요. 국립간호대학. 네. 국립간호대학을 나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거든요. 195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지금 나 향년 88세. 지금 80세. 네, 88세니까 이때가 몇 살 때 한 20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20대 때 거의 들어오신 20대. 거죠. 바로 이제 수녀님 되셔가지고 되시자마자 20대 때 오신 거예요, 거의? 들어오셔서 네, 소록도는 1966년부터 이제 봉사를 하게 되셨어요. 6년부터. 네,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이제 동료가 있어. 네. 같은 대학에서 이제 같이 온 수녀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은 지금 89세시거든요. 지금 계세요, 소록도에? 아니요, 그분 다 소록도에 지금은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 두 분이 소록도에서 본국으로 가실 때 제가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네, 본국으로 가셨어요. 그치, 근데 그때. 본국으로 왜 가셨냐면은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아프셔갖고 원래 계속 계시고 싶었는데 네. 몸이 아프셔갖고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향년 거예요? 88세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별세하신 어제 오늘? 네, 29일 날. 29일 날? 네, 네. 완전 딱 어저께 이야기네요? 네, 네. 오늘 이제 9월 30일에 뉴스에 났었고요. 그래서 저도 마가렛 수녀님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참 이해가 안 되지. 왜 낯선 사실 뭐 당시 뭐 한국을 아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오신 거잖아요. 네, 끝난 네. 다음에 진짜로 어려운 시절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에서 20대부터 아마 20대부터 계속 계시던 거죠? 네, 40년 동안. 40년을. 네, 계셨습니다. 40년? 그럼 20대가 아니네? 40년, 그치? 네, 지금, 40년 계셨어요. 계셨고, 네네. 그 40년 계시다가 이제 향년 88세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야, 진짜. 원래 이제 소록도에서 되게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뭐 해방 이후에 그런 일들이 없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헌신적으로 막 거의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죠. 아무튼 그런데 2005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1일 날 그 소록도를 떠나신 거예요? 70살을 넘기면서 70살을 넘기면서 건강이 너무 악화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본인이. 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귀국을 가셨고요. 인생을 다 그냥 한국에 바치신 거네, 소록도에서. 네.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대단하시네.
병원하고 이제 주변에 소록도 주민들한테 말을 못 하고 나왔어요. 아, 말 안 하고 나왔어요? 네, 네, 하루 전날 이제 귀국 사실을 좀 알렸고 그리고 그냥 나오셨거든요. 가방만 챙겨가지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네, 재산도 없고요. 이때 보시면은 이 간호사 선생님 젊었을 때 예, 소록도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손 만져주고 막 다 치료해주고 막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1972년에는 국민훈장도 받으셨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마가렛 선생님이시고 여기가 이제 마리안느 선생님이시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하여튼 1996년에는 국민훈장도 이제 모란장도 받았으면 하죠. 수여받았어요.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한 그리고 이 소록도 주민에 대한 이 환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되게 지극했었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가족도 돌보지 않는데.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 김연준 신부님이 계신데 그 소록도 성당 주임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부님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도 예, 관여를 하시고 또 노벨 평화상으로도 후보로도 추천을 하셨었어요, 두 분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별세를 하셔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캘거터의 이 수녀님 누구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캘커타의 수녀님?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 네. 같은 분이지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좀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셨을 때 신부님이 오스트리아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김현준 신부님? 네, 네. 김현준 신부님이 가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아, 두 분이? 네, 아니요, 한 분. 한 분이? 마가렛 마가렛 간호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별세하셨는데 그게 엊그제 거라며요. 네. 네, 그 얘기를 들은 거 지금 이제 계신 것 같고 그 마리안느 간호사님이 마가렛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너무 서운하다고. 자기랑 이제 거의 평생 같이 한 거잖아요. 대학 시절부터. 나보다 일찍 죽어서 지금 아쉽다고? 별세하니까 슬프다고? 너무 서운한 거지.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소록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소록도 이야기를 좀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소록도의 한센인들이 어떻게 소록도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나. 이제 비극의 시작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돼요. 걸어서님이 지금 이태석 씨는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 하셨어. 울주마 톰즈 우리가 감동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국 나가갖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들어와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한센병 환자들을 좀 강제 분리 수용하기 위해서 이 수용 시설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191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소록도 안에는 뭐 감금실, 검시실 그리고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용 생활 그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검시실이나 감금실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소록대교가 2009년에 개통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녹동항이 있어요. 배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던 소록도고요. 여기에 이제 그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다 몰려간 거죠. 그래서 소록도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이 3번 죽는다는 얘기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한센병이 발명됐을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후 시신 해부래요. 그러니까 시신을 해부해요. 무조건 해부해요. 여기서 죽으면 그때는 일본에서 그 시설을 할 때는 무조건 그 해부했어요. 했대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그냥 해부실에 가서 그냥 전체 해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신 자체를 우리나라는 원래 화장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장을 하죠. 매장 문화인데 일단 화장하는 거죠. 무조건.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3번 죽는다. 이 얘기. 장례 후에 3번 화장하는 게 3번 죽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일제에서는 인권 탄압을 어떻게 했냐면 한센인들은 강제로 단종 수술을 받았어요. 자녀 못 낳게.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이제 자녀를 못 낳게 하려고 단종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리고 어쨌든 이 검시실이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무조건 해부하는 해부 시설이에요. 검시실이. 그리고 감금실이 뭐냐면은 이제 인권 탄압을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불만을 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그 원장이나 혹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치. 사람들. 항의할 수 있지. 네, 항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시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일본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금실이에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하여튼 감금되는 감금실이 있고, 여기 아직도 보존되고 있어서 소록도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네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대 원장, 뭐 원장이 쭉 있는데, 유명하신 원장이 2대 원장님이랑 4대 원장이에요. 근데 4대 원장이 특별히 되게 유명한 게 나쁜 걸로 유명한 거예요? 네, 나쁜 걸로 유명해요. 근데 뭘 또 유명하신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 근데 2대 원장님은 좋은 걸로 분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4대 원장인 스오 마사스의 나쁜 놈이라는 거죠? 네, 스오 마사스는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자유원에서 그 소록도를 갱생원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요양원으로 여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스오 마사스에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요양병원으로 만들려면은 시설을 막 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 개간 사업도 해야 되고 막 그거를 이제 다 그냥 공사를 시키는 거구나. 공사시키고 노역시키고 막 아프잖아요. 이 한센병자들은 아프니까 막 더 일을 해도 막 쓰러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안 봐주고, 그리고 그거에 항의하면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뭐 구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불만을 품은 원생이 있었어. 이춘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센병자고 살해했어요. 아, 이 원장을? 네, 이 원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엄청 크게 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4대 원장은 그렇게 죽음을 많이 맞이했던, 소록도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수용시설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니까, 장애인 수용시설이건 아니면은 그들이 말했던 그 성재복종이나 성감학원도 다 수용시설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불황인들, 그들이 말하는 불황인들을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수용시설은 거의 뭐 인권 탄압이 항상 따라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장애인들 시설을 장애인 시설 나오게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 이때는 엄청 심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들이니까. 그리고 한센병은 뭐 거의 뭐 그 동네에서도 쫓아내고, 그때는 뭐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인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주변의 마을 사람들, 뭐 친구, 친지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이 해방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죠. 6.25 전쟁 이후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1992년까지 단종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임 수술? 네. 단종 수술은 남자들한테 하고, 낙태. 만약에 또 낙태를, 그러니까 임신을 하잖아요. 단종 수술 했더라도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신하면은 만삭이 되어 있는 여자도 낙태를 시켜? 낙태를 시켜요. 네. 낙태를 시켜. 그러니까 아예 죽이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이렇게 쌓인 한이 엄청나게 많은 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너무 불쌍한 거는 이제 그 한센병 있는 환자들 있는 지역이랑 격리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밖이 있어요. 밖에 자녀들은 살게 해. 그래서 자녀들은 또 다른 시설로 이제 미가마 시설에 이제 거주하게 시켜요. 그리고 부모랑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게 하는데. 다 한센인데? 아이들은 아니지. 아이들은 한센이 아니고 부모 한센일 때? 그치. 아이들이 격리가 되는 거죠. 한센병이 원래 없는 병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때 모르니까. 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모르니까. 전염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엄마, 그러니까 부모랑 떨어져 있는데 만나게 하려면 이렇게 멀리서 바람을 등진 채 바람을 서 있으면서 맞서서 이제 부모랑 같이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잔인한 일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낳은 자녀가 있는데 내가 키우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에 내가 쟤를 봐야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소록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또 보시면은 이 오마도 간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62년에 이런 일을 또 우리 정부에서 시켰더라고요. 이게 뭐 일제 시대 때 시킨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장비 하나 없이 그 돌들을 날라가지고 길을 만드는 일을 이 소록도에 살고 있는 한센인들한테 소록도만 시켰어요.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수용소에서 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이게 가슴이 꼭 아팠습니다. 일제 네. 때만 있었던 이건 다름이 아니고 군사학원 들어와서도 똑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1962년에 마리아는 간호사님이 오셨거든요. 이때 오신 거예요, 간호사님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보신 거죠. 아무래도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마도 간척 사업에 투여되고 막 이런 것도 다 보셨어요. 그 수녀님이 쓴 글이 책이 있나요? 책 쓴 게 있나? 기록들, 일기라든가. 그 다큐멘터리는 있어요. 두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겪은 거를 남기신 건 없는지. 네, 그걸 제가 안 찾아봤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1962년에 마리안느 수녀님이 오시고 그리고 1966년에 마가렛 수녀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2005년까지 간호사로 자원봉사를 하셨었고 그리고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여기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또 넘어갔는데 이런 거 보세요. 이제 간호사가 끝난 다음에 한세인들이 소도 밖으로 이제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못 나오게 하잖아. 못 나오게. 그치, 반대하지. 그리고 또 이 안에 사업권 이전되면서 한세인들은 분양권 얻지 못하게 하고 사실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맞아요. 분양권도 안 주는 거잖아. 안 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2017년 2월 15일에 그 한센인에 대한 단종과 낙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이 판결이 확정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많이 받았나 봤더니 많이 안 받았어요. 1인당 한 4천만 원? 뭐 이 정도 정말 그 3천만 원 뭐 이 정도의 그 지급이 됐고 또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신고한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록도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엄청나죠. 지역 주변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이 뭐 한센병을 전염병으로 아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옆에 있으면 뭐 괜히 가기 꺼려하고 막 그럴걸요? 그렇죠. 지금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안느 간호사님이나 그리고 마가렛 수녀님처럼 여기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던 간호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정말 헌신하는 우리 간호사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이분들을 돌보시고 또 했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원래는 소록도에 한 6천 명 정도의 이제 그 한센병인들이 거주를 했었는데 현재는 511명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다 한센병자세요? 네. 아. 한센병을 치료받은, 그러니까 이제 다 나았지. 한센병은 이제 6개월이면 그 피부 진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네, 고칠 수 있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센병 통해서 이제 죽는 사람은 없고요. 한센병이 피부병이라고요? 피부병이래요? 네, 거의 나병. 그래요? 한센병이 우리는 되게 막 손 잘리고 뭉그러지는 거 보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한센병이 피부병이 아니고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고통을 못 느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막 어디 못에 찔렸는데 내가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찔린 상태로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하고 하는 거거든? 단순 피부병이 아닌데? 아니, 그게 고통을 못 느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피부에서 계속 고름이 그러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때 치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제때 치료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피부병입니다. 이거는 질환이고요. 그게 제때 치료해서 치료 안 해서 그러면 거의 다 뭐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상처가 나면 안 낫는 병인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병인 거지. 예, 하여튼 그런 병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정말 오랜 시간의 아픔을 가진 소록도에
소록도에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며 이제 살아가셨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세하신 마가렛 수녀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한가위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을 좀 고마운 분들을 한번 기억하자. 뭐 생각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또 오늘 뉴스에 이제 마가렛 수녀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뒤에 거 뭡니까? 아 맞다. 뒤에 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본인을 준비하고 왜 몰라요? 네. 아니 내가 참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높고 오래된 편견의 벽을 네. 허무는 건 우리의 몫이다.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누가 카드뉴스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온 그게 다 카드뉴스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대 원장님이세요. 예. 이게 1930년에 환자들이 네. 이대 원장을 지낸 하나의 원장님이시거든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네, 일본 사람이고요. 창덕비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1930년에 지었어요. 이분은 창덕비? 네, 1921년에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고요. 네. 1929년까지 있었는데 나환자하는 여기서 있었어요. 근데 이 환센병 환우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재직하면서 엄청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가족처럼 돌보고 그리고 환센병자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일본의 그 정부에 말해가지고 그 정부에 말해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교회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준 거지 이 원장이. 그래서 너무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돌봐주니까 하나의 원장을 이제 정말 뜻을 따르고 일했는데 금방 9년 만에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비를 세워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1930년에 비를 세워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를 세우고 났더니 해방이 됐잖아요. 네. 해방이 되고 나니까 부숴버렸어요? 아니 그게 없어질까봐 이 사람들 땅에 묻은 거야. 아 진짜? 해방 이후에 이런 반일 감정 때문에 그 원장님의 그 덕을 기리는 창덕비를 사람들이 그냥 이 원장이 누군지 모르고 일본 사람이니까 그냥 부숴버릴까봐? 그거를 자유당 시절에 자유당 정권 때 해방 후에 이제 자유당 정권 시절에 이거 이제 부술까봐 그 땅에다가 이거 묻어놨어요. 야 감동적이네 이거. 묻어놨다가 1961년이 돼서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거를 이제 다시 발굴해가지고 중앙공원에 이제 세우거든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기억하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을 되게 존경했나 보네. 존경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분이 2대 원장인데 그 이후에 이제 4대 원장은 거의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 몇 명 때문에 일본이 미화되면 안 되고 그런데 사악한 일제국주의 안에서 정말 좋았던 일본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어. 되게 도는 사람 중에.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네. 이분을 기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록도에서 일제에 맞선 한센인 이춘상이라고 아까 제가 4대 원장 죽인. 네, 4대 원장 살해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촉구한다. 그런 이제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70주년 기념식, 그러니까 이춘상 620 의거 70주년 기념식이 2020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서울대 정근식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발언하고 계신 그런 뉴스가 나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의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의거를 일으켰다는 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록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 어국장님이 준비한 첫 번째. 사타차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사타차 이슈 3가지와 사물이 이슈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타차 이슈 이번에 두 번째 이슈 시작하기 전에 또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셔서 인사해야겠네요. 우리 청산별구님 오셨고 정 대표님 오셨고요. 또 스나이퍼님, 이초코초아님, 그리고 인재인님, 정 대표님 있네요. 모혜님, 걸어서님,
또 진실의 송곳님, 박재용님, 남도님, 장달수님도 오셨고 파리채님 오셨고 모라고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선생님은 81년도에 삼성 근무할 때 출장 갔던 일이 생각나신다고요? 네. 그쵸? 소록도의 경관이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일제시대 때 거기를 이제 세계적인 요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외국 분위기가 나는 그런 정말 예쁜 섬으로 돼 있거든요. 가보시지 않았어요? 어제? 네, 전 갔죠. 가봤죠. 네, 제가 갔고 저 거기 가서 거기서 2박 3일 있었나? 그래서 저는 다 막 둘러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사실. 네. 우리 에이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사수님 휴대폰 통신사 바꿨다고요? 제구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진짜 멤버십. 네. 커플 식사 제일 비싼 거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핫타차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네. 68년을 통 속에 갇혀있던 남자 알렉산더의 이야기네요. 갇혀 사는 남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통 속에서?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뉴스를 찾다가 보니까 이 뉴스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2021년에 이 뉴스가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있는 거야? 네. 68년을? 네. 그러니까 68년에 이 통 속에 갇혀 있긴 한데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못 나와. 진짜로요? 예.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1900 그때가 이제 1960년대 이때쯤에 그게 돌았나 봐요. 소아마비. 야, 우리가 원래 세 가지 이슈를 3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 이슈면 30분 했어. 내가요? 지금 38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너무 길어. 좀 빨리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네. 그래요? 네, 두 번째 이슈 빨리 들어가십시오. 네, 켜놓은 게 38분이 아닐까요? 시작할 때 그랬으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예.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6살 때부터 68년을 통해 갇힌 건데, 이게 인공호흡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보이시는 통 있잖아요. 이 통이 폐의 기능이 되게 약해요. 소아마비에 걸리면은. 그래서 이게 숨을 못 쉬는데 이걸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통이거든요. 이분이 자력으로 숨을 못 쉬어요? 네. 지금은 못 쉬어요. 원래는 통에 들어갔다가 이제 좀 괜찮으면 나와서 나와 있는데 걷지는 못해요. 네, 거의 걷지는 못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요? 못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한 76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76세에 통에 계신 분이고요. 처음에 이제 6살 때 1952년이구나. 1952년 7월에 6살이셨고요. 그때 갑자기 어지럽고 목이 아픈 증세가 나타나서 엄마한테 뛰어갔어. 근데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근데 그 당시 처음에 멀쩡했네? 어렸을 때는요? 근데 1952년 미국에서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6만 명 정도, 6만 명이에요, 여러분. 6만 명 정도의 어린이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때 이제 이 폴도 걸린 거예요. 근데 걸렸는데 처음에는 독감 비슷해요. 근데 들어가면은 폐가 마비돼. 그래서 이제 숨쉬는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 절제하고 인공폐 역할하는 이 거대한 아이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렁이라고 해요. 이 통 이름이. 근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사진에 보면은 이 아이런통이 거의 병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무실. 엄청나게 커요? 아니요. 거기에 쫙 몇 대가 한 몇백 대가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다 목만 이렇게 내놓고 다 들어가 있어. 혼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워낙 많으니까. 이 통이 그때 막 만들어져가지고 이 통 이게 그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무슨 약물 문제 아니었나? 근데 그런 게 있을 텐데. 하여간 이제. 근데 의사가 언제든지 폴이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불굴의 의지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근육도 마비될 뿐만 아니라 막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6살 때잖아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이런 상태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재활 치료도 하고 막 철제통 밖에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막 상태도 좋아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갈 수는 있어. 낮에 학교 수업을 걸을 수도 있고? 걸을지는 못해. 걸을 수는 없고. 네.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통 속에 살면서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학사학위 2개나 받았고요. 아, 다 했어요? 대학 교육까지? 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어요. 미국 진짜로? 공인 와. 변호사. 네, 그 변호사 활동도 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은 체력이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통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막 길어지니까 이제 변호사 활동도 그만두고 이제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결혼은 안 했고. 결혼은 그건 모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림도 그렸어요.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그림 엄청 잘 그렸어요. 대단하다. 예. 입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일도 했었고. 야, 진짜 의지가 대단하네요. 예. 네. 너무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게 통이잖아요. 통인데 이게 이제 1960년대 단종이 됐거든요. 네. 대량 생산 중단되고 소아마비 환자들이 이제 줄고. 얼마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단이 됐어. 60년대까지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부품이 없어? 부품이 없는, 고장이 난 거야. 부품이 없는 거지. 저희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테라칸 씨 차를 폐차했거든요. 더 타고 싶었는데 부품이 없다고. 아예. 아저씨가 이제 다 이제 검사를 해보시더니 너무 자세히 안 말해도 돼,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다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부품이 없다고 했어요. 폐차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품이 없는 거네. 네, 부품이 없어요. 부품도 없고 이거를 고칠 사람도 없고 막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폴 알렉산더 친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분의 친구? 네, 친구가 얘를 살리고 싶잖아요. 네. 내 친구를. 진짜로. 내 친구를 살리고 싶으니까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네, 상황을? 그랬더니 그 유튜브를 보고 연구원이 찾아와가지고 그 연구원이 그 부품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진짜로요? 고쳐줬어요. 와. 네, 그분이 이제 이분이거든요. 대단하시네. 이분이 오셔가지고 고맙네요. 하나하나 다 고쳐줘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이 이 폴 씨만 있는 게 아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네. 한 500명 있다고 했잖아. 그중에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건 제가 모르고. 아까 제가 6만 명이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아이들이. 그래.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다 통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알렉산더 이분만 이제 살아남은 거를 봐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살기 위해 계속 싸웠다고. 지금도 싸우고 대단하다, 있고. 진짜. 삶의 의지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8년 동안 이 입으로요. 여기 보면 컴퓨터를 옆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하나 한 잔씩 연필같이 생긴 게 있어요. 망치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걸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회고록을 썼어요. 진짜로? 8년 동안. 8년 동안? 네. 와. GPL도 끝냈어. 그거 한 잔씩 쳐가지고. 와, 대단하네. 근데 진짜. 그분이 정말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가 폴이. 뭡니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통스럽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패한 인생이라며 좌절하고 꿈과 목표를 포기하거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책을 썼다고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신이 어디든 과거나 배경이 어떻든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든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한다면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 통 속에서 68년째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을 전하실 때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회고록을 이제 남기셨다고 하네요. 부끄럽네요,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나는 정말 개쓰레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렇게 너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좌절도 참 사치인 것 같네. 이걸 들으니까. 네, 그렇죠. 사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남도님이. 이슈. 68년을 통 속에 갇혀 사는 알렉산더, 폴 알렉산더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남도님이 커플 식사 뭐냐고. 남도님이 커플 식사. 우리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은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리 커피. 사무리 커피. 저한테 한 달에 커피 한 잔 사준다는 마음으로 1,900원. 네. 1,900원인가 2,900원인가? 1,900원. 1,900원. 네. 등급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무리 식사. 맞나? 아니요. 커플 커피. 우리 두 사람한테 커피 한 잔씩 사준다는 마음으로 4,900원. 네. 5,900원인가 4,900원인가? 그 멤버십이 있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커플 식사는 우리 두 사람한테 밥을 사주는 한 달에 12,000원짜리 제일 비싼 네. 멤버십을 우리 장달수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커피, 사무리 커피, 커플 커피, 또 커플 식사 멤버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혜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디 옆에 아이콘 하나 올라가는 거. 그리고 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항상 감사합니다. 외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무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1년에 이렇게 번개적으로 있는 저희 파티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근데 이거 없는 분도 언제든 오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 오실 수 그게 문제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이제 사따차 마지막 이슈. 어정희 국장께서 준비하신 사람 ING의 따뜻하고 차가운 뉴스. 추석 맞이 뉴스 세 번째 준비했습니다. 네. 좀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보다 6가지 이야기? 네. 이건 반칙 아니야 지금? 세 가지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6가지 한 번에 묶어서 좀 준비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9가지 이게 8가지지. 세 가지만 준비하라니까 이게 뭐야? 이건 되게 다 짧은 거예요. 씨. 네. 짧은 거예요. 하여간 뭐 넘어가죠. 6가지 이슈 뭡니까? 네, 제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뉴스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는 6가지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알긴 알았어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네. 뭐냐면 현금을 만지잖아요. 지금 네. 여기 돈이 있잖아요. 네, 돈. 현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네. 육체적 고통이 감소된대요. 돈을 만지기만 해도 네. 그 기분이 좋아서? 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은 황당하네. 예. 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그래? 내 돈이 아닌데 이거 뭐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육체적 있어? 고통이 감소가 된대요. 오케이. 네. 네. 내 돈을 그런 사람도 있나 보네. 꺼내 와야지. 네. 그래서 돈을 만지면 이게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두 번째? 빠르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업무 중에 페이스북 SNS를 하면은 자신의 뺨을 때려주는 여자를 고용했었대요. 본인이 하루 종일 페이스북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보니까 컴퓨터 계속 보는데 거기다 업무 중에 계속 페이스북이랑 SNS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아예 고용을 옆에다 해놓고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때려달라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제 중독 요즘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야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네. 난 뭐 대단한 건지 알았더니 별거 진짜 아니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외로움과 우울증은 나를 챙겨줄 거라 기대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외로움이나 우울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가 저를 안 챙기면 제가 이제 우울증이나 외로움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나한테 신경 쓰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나를 챙겨주고 아껴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실망한다. 그때 우울증이랑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너무 당연한 거지.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으면 내가 무슨 상처 받나? 근데 내가 좋아하고 당연히 나한테 관심 가져야지 관심 안 가지면 짜증이 나는 거지. 야 이상하네. 하여간 세 번째 이슈 그거였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는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라고. 그리고 그래야겠네. 좀 내가 챙겨주는 걸 모를 것 같으면 말로 해줘야 된다. 우리 인간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 가는 중이신데 아나의 때 죽었다고. 이게 마지막일 때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네요. 조심히 가십시오. 꼭 네. 돌아가셔갖고 무사 생환. 아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무사
무사 뭐야? 모르겠어요. 단어가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무사하십시오. 무사일생인가? 예. 다음 네 번째. 네. 그리고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 안아주는 이게 거? 최고의 약이라고. 아, 안아주는 게? 네. 이게 뭐냐면 안아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진통제를 복용한 것 같은 신경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계속 꼭 안아줘야 돼요. 누가? 상대가? 네. 아니, 나를. 근데 아무나 안아줘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했으면 성추행. 아, 뭐 그런 남편이 거 쓰네. 안아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주기만 안아주는 해도 거, 가족끼리, 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끼리 내가 아플 서로 때 포옹하면 좋다. 안아주면은 이게 이제 그 진통제 복용했을 때 같은 신경 반응이 머리에서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네. 포옹? 네, 그래서 오케이.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꼭 안아주라고. 네. 네, 덜 아프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섯 번째 이슈입니까? 네,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좋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막 좋다가 네. 갑자기 막 나빠지는 거. 이거 네. 조울증이래요. 아,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죠? 이 현상이 바로 조울증이죠.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건 왜냐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조울증이 누구를 보고 싶을 때 생기는 거래요? 이건 참 말도 안 우리가 되는. 몰랐던 이야기. 말도 안 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니까. 출처 어디 출처? 저 네이버. 아씨 뭐야 그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그냥 싸구려 글들 그냥 갖고 와서 소개하는 거야 지금요? 아 그럼 좀 괜찮은 이야기. 여러분, 그 중에 또 괜찮은 것만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특별히 과학적 근거 같은 건 없는 거고요. 그냥 어구자님이 서치를 갖고 온 거라는 걸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슈. 여섯 번째 이슈가 좀 길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울증의 모습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네.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자꾸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우울증의 모습이 막 저렇게 그치,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침울하고 그런데 아니래요. 그게 아니야? 네, 실제 우울증 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셀카 찍고 막 이런다고 하죠. 진짜? 이게 실제 우울증의 모습이래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웃는 모습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티가 안 나겠네 웃는 모습으로? 티가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약간 우울증 비슷한 걸 알잖아요. 지금 네.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제 동생이 네.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막 네. 말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다 그래.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 마음 먹기에 딱 달려 있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내. 나를 위해서라도 너 힘내.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줬는데. 이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안 된대. 이거 옥장에 툭하면 하는 말이잖아. 내가 하는 말이. 제일 나쁜 말만 한 거네 지금까지? 내가 나쁜 말만 했어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누구나 다 그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 우리 동생 힘내. 뭐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도 많이 하는 게 이건데.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누가 막 힘들다 그러면 야 징징거리지 마. 나한테 그러잖아. 야 징징거리지 마. 너가 힘든 사람 훨씬 많아. 내가 항상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네? 절대 안 된대. 그래,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대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 힘내란 말 하면 안 되네. 힘내란 말. 우울해지는 거야. 힘내지 마. 힘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힘내지 마 그래야 되네. 그냥 이 자세에서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를 그냥 봐주기만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사실 막 옆에서 막 위로한다고 격려한다는 말이 더 짜증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관련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책을 좀 추천을 많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저서 네. 그 미래의 충격에서 네.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와 기회를 획득한 대신 자유랑 기회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피로와 우울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대요. 네. 이게 1970년대에 경고한 메시지라고. 엘빈 토플러가?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우울증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뭐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 135페이지에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겪지 않나. 그쵸, 예.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처럼 우울증이 정말 감기처럼 우리한테 유행하고 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 가사가 나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시 아닌가? 네, 시.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시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그 다음 시는 제가 검색했어요. 아, 이거 정호승 씨의 시 아니에요? 네. 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네. 이건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이거든요. 그래서 수선화에게 전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님이 읽어주시고 사자차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멋있네요. 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여섯 가지 얼굴점이 준비한 이야기 중에 5가지는 참 이상했는데 마지막 시는 좋네요. 시는 좋아요? 시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힘든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유익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타차와 사물이 합동방송에서 또 추석 특집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정치 이슈 이외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어정희 국장과 함께 사타차로 1부를 했습니다. 시작해봤습니다. 예, 그럼 1부 마치고요. 우리 5분 후에 네.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사물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5분간 기다리세요. 1시 42분이네요. 예, 네, 우리 죄송합니다. 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5분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5분간 기다리시면서 지루하신 분들은 시청료 입금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5분 후에